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 이정재는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에 3일 새벽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기각 사유입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말이죠. 이거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완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가 구속을 시킨다는 건 말이죠. 증거인멸의 염려니 도주의 염려니 이런 것들은 혐의가 인정될 때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아니 죄가 안 되는데 도주를 왜 따지고 증거인멸을 왜 따집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게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봐. 서로 한번 충실하게 법정 공방을 해보고 그리고 면밀하게 한번 다퉈봐. 그래서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그런 판단을 했는데요. 아주 훌륭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신병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사하고 재판할 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도망가면 안 되잖아. 밀항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신병을 확보하는 거예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말은 유죄이기 때문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유죄는 언제 판결 납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만 그때 가서 유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무죄예요. 무죄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둡니까? 도망갈까 봐. 그런데 지금 도망갈까 봐라는 거는 죄가 있다고 보일 때 그 다음에 문제예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도망가면 어때?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지금 보이면 사실은 구속은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도주의 우려니 증거인멸의 염려니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정재 영장전담판사가 판단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조은석의 완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저들의 내란 프레임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도 저들의 내란 프레임은 깨졌습니다. 곽종근의 진술 증언 다 깨졌습니다. 홍장원 메모 깨졌습니다. 한덕수 진술 다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여인영 진술 번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아니면 지금 무죄가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성립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깨지고 있는데 무슨 내란이 성립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구속을 시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얘들이 특검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쟤들이 추경호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 먹던 힘까지 다 짜낸 겁니다. 무려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가 740쪽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PPT도 수십 장을 준비했습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추경호 구속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날 추경호를 구속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것들이 야 12월 3일 내란데이야. 내란이야. 내란이 이미 이제 추경호가 구속됨으로써 내란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야. 난리 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것들이 뭐 합니까?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을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이가 참석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는 지금 대통령인데 거기 참석해도 됩니까? 정치 행위에 해도 됩니까?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말이죠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원식이하고 또 탁현민이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마치 그날 이제 내란을 극복했다 담 넘어가는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리플레이하고 어쩌고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쟤들이 말이죠 이
조은석이가 여기 모든 걸 걸었어요. 올인했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날 추경호를 갖다가 자기가 구속짓게 되면 이야 내란 특검 끝내준다. 내란 특검 한 건 했어.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온갖 모든 역량을 다 집중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말로 법리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장실질심사였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총출동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갖다가 응원했어요. 이거는 어제 정말 단합된 힘을 국민의힘에서 보여줬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그래서 모든 국민의힘의 응원을 받으면서 그래서 법정에 출두했고 그것이 아마 이렇게 또 영장 기각으로 지금 이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말로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 자, 국민의힘이 요새 잘하는 거 별로 없었지만 이번에 말이죠.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번에 이루어낸 어떤 기적적인 그런 어떤 쾌거다. 왜 기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저것들이 여기에 올인했다는 거, 그러면 겉으로만 법리적으로만 올인을 했겠습니까? 저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뒤쪽으로 말이죠. 인적 어떤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 뭐 물적 관계 쫙 동원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든지 내지는 해유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저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무형의 압력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추경호를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불의한 힘을 다 끊어내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 혐의의 소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증거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지금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주거가 부정한지 이런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서 그야말로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아주 치밀하게 판단해서 아주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것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법원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법원이 말이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추경호 이제 원내대표가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이제 장소를 몇 군데 이제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1차, 2차 그리고 3차 이래가지고 지금 그 모임의 장소를 바꿨다는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것이 일부러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인데 근데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누구를 방해했다는 겁니까? 누구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겁니까? 어차피 민주당만으로도 150석이 훨씬 넘잖아요. 지들끼리도 얼마든지 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모여라 했다가 다른 데로 모이라 했다. 그것이 과연 표결을 방해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당사 쪽에 모이라 했다가 국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본회의장 옆에 여기 회의실 여기 모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이것이 표결을 방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연 표결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말이죠. 자, 그때 얼마나 그 계엄 선포라고 하는 추경호도 몰랐던 일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의원들을 모아야 되는데 어디에 모일까? 처음에는 이제 뭐 당사에 모일까? 아니면 국회로 가야 되나? 이렇게 왜 당사에 모일까를 생각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거기 모이는 것보다는 국회 직접 본회의장 옆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윤 대통령하고 전화한 부분은 말이죠. 아니 원내대표니까 그리고 왜 계엄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표결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해제에 참여할지 안 할지 무조건 해제에 참여합니까? 그건 아니죠. 계엄이 정당하고 예를 들어서 표결을 참여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갖다가 이게 마치 내란에 동조하고 마치 뭐 이렇게 몰아가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추경호를 갖다가 저렇게 구속을 시키려고 혈안이 되었을까? 그건 추경호가 구속되면 바로 그 당시 원내대표였으니까, 그 당의 지도부였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 당을 내란당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경호의 구속이 갖는 의미는 당을 갖다가 국힘당을 내란당으로 몰아서 위원정당 해산으로 가려고 그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가 프레임이 모두 깨졌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우리의 쾌거입니다. 국민의힘의 쾌거고 국민의힘이 단결해서 얻어낸 그런 좋은 결과고요.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기화로 대반격을 시작하겠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12월 3일. 자, 계엄 1주년입니다. 자, 계엄 1주년 대반격의 지금 시작입니다. 강신업 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껏 말이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갖다 응원해 주시고요. 국힘을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3일 계엄 1주년인데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외쳐도 되고요. 계엄은 계엄으로서 정당성 여부를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뿐 법적으로 평가받을 일도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자,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1주년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으로 집회도 있고 행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